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입니다. 자, 오늘은 알쓸주잡 주식의 역사편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식의 역사 중에서도 이제 진짜로 역사를 우리가 한번 좀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그래도 투자하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오늘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식의 역사 편에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오늘이 가장 하이라이트 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전부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튤립 버블, 또 대공황, 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또 오일 쇼크라든가 블랙몬데이, 또 IT 버블, 금융위기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제가 어떤 사고들이 있었고 또 시사점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튤립 버블하고 제가 대공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나눠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튤립 버블부터 한번 볼 텐데요. 튤립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튤립 색깔도 이쁘고, 근데 이 튤립이 꽃인데 이게 정말 엄청난 버블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좀 믿겨지시나요?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꽃이라는 게 사실 어떤 투자의 대상이 되는지 좀 굉장히 좀 의문부호를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네덜란드 저번에 얘기 한번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증권거래소가 동인도 회사 이제 주식 거래를 위해서 탄생을 하게 됐는데, 이 투자에 대한 욕망이 사람들이 점점 커지던 그런 시점에서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어떤 또 투자처를 찾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튤립의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하면 풍차도 유명하지만 튤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원래 튤립은 유럽에 없던 꽃이라고 합니다. 이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에 주재하던 오스트리아 외교관이 튤립을 선물로 받아가지고요,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 후에 네덜란드에 들어와서 대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평범한 튤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도 싸고 저렴했는데, 이 튤립도 종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희귀종인 이 튤립 같은 경우는 이 희귀종에 대한 어떤 튤립을 보유한 여부가 부의 척도로 간주가 될 정도로, 마치 이제 사실 우리 한국도 자동차 뭐 타고 있냐, 집은 몇 평이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의 좀 간접적인 척도로 좀 많이 인식들을 하는데, 이 당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평범한 튤립이 아니라 굉장히 희귀한 종의 튤립을 갖고 있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좀 부자냐 아니냐 이런 좀 어떤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귀종을 좀 잘 키우면 또 돈이 되고 실제로 또 큰 돈을 또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전역에서 튤립 알뿌리라고 합니다. 이제 뿌리를 확보하는 확보 전쟁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또 네덜란드 환경도 사실 이 튤립이 잘 자라기에 굉장히 맞는 환경이라 그러더라고요. 영토도 작고 또 좁은 집에서 살면서 마당 한 모퉁이에 꽃을 키우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이 튤립으로 일확천금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설명해드렸지만, 이 회사 주식은 너무 비쌌나 봐요. 그래서 회사 주식을 사고 싶었으나 돈이 없던 사람들은 이 꽁 대신 닭이라는 생각으로 튤립 재배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튤립에 대한 이제 재배 수요가 증가하면서 알뿌리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는데요,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1637년 1월에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튤립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른 이 수치를 보실 수가 있죠. 이게 36년도하고 37년도에 있던 그래프인데요, 굉장히 지금 가파른 상승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637년 1월에 정점을 찍고 하루에 두세 배씩 또 오르고 한 달 동안 무려 1000%, 10배가 넘는 상승도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비쌌던 황제라는 튤립이 있는데요, 이게 2500길더라고 합니다. 이는 살찐 돼지 8마리, 살찐 황소 4마리, 살찐 양 12마리, 밀 24톤, 그리고 와인 2통, 맥주 600리터, 버터, 치즈, 술잔, 옷감, 침대 세트까지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치로는 3천만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튤립이 사실 뭐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이게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지 참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우픈 현실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서민들의 투자 욕구를 자극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637년 2월에 갑자기 이제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뭐 그래프 보시면은 가격이 이제 수직으로 떨어지게 돼서 원상복구 되게 되는데, 단순한 꽃을 이렇게 비싸게 살 필요가 있냐라는로 이제 사람들이 자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비싸니까 순간 이제 매수자가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굳이 이 가격에 사야 돼? 그러니까 매도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없던 거죠. 그래서 폭탄 돌리기가 시작이 됐고 4개월 만에 무려 95%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대공황 때 그 2년에 그 75%였다는 점을 좀 감안한다라면은 역사상 그 최악의 폭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 시절에는 2년 동안 75%의 주가가 빠졌는데요. 이 튤립 같은 경우는 겨우 4개월 만에 95%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버블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덜란드 전체가 난장판이 됐다고 합니다. 튤립 버블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해봐도 그냥 단순한 꽃인데 투자 대상이 마땅치가 않은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자극을 시켰던 거죠. 누군가 또 불을 지폈겠죠. 그래서 그게 버블로 이어졌고, 버블이 버블을 부르고 그러면서 끝도 없는 상승을 나왔지만 결국 예, 이 비싼 자산에는 결국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무너져 버린 거죠. 제 가치를 찾아서, 꽃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결국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국 버블의 끝은 파국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뭐 교과서 같은 데도 많이 나오니까 많이 그 내용들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는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1차 세계대전 후에 그 배경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 여러 나라의 돈을 빌려주었고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강대국으로 급부상을 하게 되죠. 미국이 돈은 넘쳐났고 사람들은 증권 시장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재즈 음악이라든가 할리우드 영화가 유행을 하게 됐고요. 공장은 계속 돌아가면서 생산품은 쌓여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도 엄청났던 거죠. 다만 이제 이런 호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야만이 이런 이제 그 구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생산품들을 제때 소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비가 생산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은 계속 늘어나니까 재고는 결국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재고가 결국 쌓이게 됐는데, 기업들은 이제 이 공장에서 과잉 생산이 발생하고 재고가 쌓이니까 결국에는 공장을 이제 가동을 중단했고 공장을 폐쇄하게 됩니다. 공장이 폐쇄되니까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또 소비 여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소비는 감소하고 공장 과잉은 또 생기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이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고요. 또 주식시장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이제 대공황 당시 이제 주식시장 흐름인데요. 그 전만 해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 10년간 4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자율도 굉장히 낮았고 규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1929년 근데 9월부터 이상조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생산품은 점점 공장에 쌓여 있고 판매는 부진했는데 주가는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죠. 경제가 이미 꺾이기 시작했는데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좋았던 거죠. 네. 근데 1929년도 결국 10월 24일 날 이상조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소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주식값이 폭락을 하게 되고 그날부터 2주간 주식 가치가 무려 30조 원이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1차 대전 미국이 이 전쟁의 비용을 지출한 그 전비에 해당된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주가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더욱더 급감을 하게 되고 기업과 은행도 무너지게 되고 실업은 더 늘어나고 소비 줄고, 이게 또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게 미국에만 머문 게 아니라 유럽, 아시아도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자유방임주의라는 그 애덤 스미스의 이 자유방임주의가 결국 그 막을 내리게 된 거죠.
그 후로 이제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가 시도가 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경제라는 걸 그냥 풀어놓으면 안 되겠다, 시장에 맡기면 안 되고 결국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논리에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가 이제 도입을 되게 되고, 그러면서 국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이때부터 벌이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루즈벨트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 인프라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1939년도에 공식적으로 이게 대공황 이 침체가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년 저점 대비해서 여기 주가 보시면은 370%나 상승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직전의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예, 그 후로도.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엄청난 폭락 후에 이 버블 쇼크가 터진 후에 얼마나 그 당시에 고점을 넘어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또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가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도 튤립 버블 말씀드렸고 대공황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블이 발생할 때는 항상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거든요. 이 버블이 영원히 지속되고 내가 사는 이 현재 시점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 같고, 그러나 그 뒤에 올 종말을 사실 투자들은 못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 투자할 때는 겸손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튤립 버블과 이 대공황이 어떻게 또 발생을 했고 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오일 쇼크, 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